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준비를 해서 들어간 이 첫 직장에서도, 첫 월급에서도 만족을 경험하는 일이 더 줄어들고 있고요. 이 통계청에서 청년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건 고용 한파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네, 해마다 이 5월에 통계청이 청년층만 따로 떼서 취업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직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중 지금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15.2%에 그쳤습니다. 취업 시험 준비자는 지난해 4년 만에 처음 줄어든 건데 이어 2년째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 겁니다. 이 가운데 취업 시험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32만 명, 4명 중에 한 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추이 그래프를 보면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 시험 준비 분야도 기존과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취업 시험 준비 분야 추이를 한번 보면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중이 29%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18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11%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졌지만 일반 기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구직 시장이 좋지 않은 건 비슷할 텐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줄어든 이유 왜일까요? 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에 이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 준비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위 학교 등에 진학하려는 비중이 높아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취업 준비보다는 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이 진학을 하려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뜻인데요. 아직 일자리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엔 준비가 부족하다. 혹은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나은 자리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는 인턴 기회를 얻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또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이 대체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특히 이 최근 3년 사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인턴 경험이나 사회 경험 이런 데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곤 있지만 한창 코로나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보다도 재학 중에 인턴 같은 직장 체험을 해봤다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봤다는 청년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최종 학교 전공과의 관련성은 40%가 무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경험을 더 쌓으려는 기간이 길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과거보다 첫 취업 전까지 돈도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취업을 하고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이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계청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근로 형태가 21.4%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1년 전보다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한 건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앞서 짚어본 대로 코로나19로 인턴 등 직장 체험과 직업교육 경험자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결과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제 근로로 많이 진입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렇게 첫 일자리가 불안정할 때는 이직을 꿈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해야겠네요. 네, 시간제로 시작한 청년들을 포함해서 첫 일자리를 찾은 청년 3명 중 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일 때 첫 직장을 계속 다닌 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에 그쳤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역시나 보수,
근로시간 등 이 근로 여건 불만족이 가장 컸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게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소득도 궁금한데요. 보통 어느 정도로 월급을 받고 시작하고 있었나요? 네,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월 2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64.4%에 달했습니다. 이 10명 중 6명 이상은 초봉 200만 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한다는 건데 200만 원 미만 1년 전에 비해서 3.5%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지난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임금 상승률도 예년보다 좀 높았던 점이 초봉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질 임금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실질 임금은 뒷걸음질 쳐서 사실은 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자금 대출 상환도 참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학자금 푸어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이 학자금 푸어는 대학 졸업 후에 대출금을 갚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대졸자가 취업 후에 학자금을 갚지 않는 체납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만 건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16%가량 늘어난 수치로 체납액도 무려 8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비 부담 등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청년들의 현실을 들여다봤는데요. 한쪽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눈높이를 지적하지만 이게 또 전부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 청년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최대 500만 원까지 구직자들의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건데요.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2주가 걸리던 게 최단 2일까지 단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직업훈련 포털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카드사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하는 데까지 이 2주일이나 걸려서 독촉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직자들이 훈련 과정 수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간을 확 줄인 겁니다. 네,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내일 배움 카드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혜택도 더 좋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장려금을 올해부터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월 8만 4천 원 더 주는 겁니다. 신청 기준은 75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월 300만 원 소득을 넘지 않거나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서 추가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왜 일하지 않느냐고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볼 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